한번 가보죠. 자, 계약법은 조금 쉬워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 조금 어렵고요. 물건이 14개고, 자, 계약법은 채권, 줄여서 계약법 그럽니다. 채권계약법. 이것도 이제 법이니까 총론하고 이제 강론으로 나뉘는데, 총론, 강론. 총론에서 한 5문제, 강론에 5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강론은 이제 우리가 전형 계약 중에서 시험 보면은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시험 보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만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하고 교환해서 한 2-3문제가 나오고 임대차에서 한 2-3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3문제 나오면 여기 2문제, 여기서 2문제 나오면 여기서 3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임대차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을 봤지만 주임법, 상임법까지 합하면 여기서 3문제 나오니까 한 5-6문제가 나온다고 봐야죠. 자, 그다음 일단 계약은 같은 말은 갑이 먼저 계약을 우리 체결하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을 청약이라 그래요. 청약.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먼저 말하는 청약. 그리고 답을 해주는 사람을 성락이라고, 성락. 청약과 성락이 합치한다. 합해져 가지고 일치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학개론 시간에서는 수요 공급하고 똑같죠? 수요 공급. 청약과 성락의 합치가 수요 공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죠. 수요하고 공급이. 이걸 청약이라 본다면 이게 성락이 되겠고, 이걸 청약으로 본다면 이게 성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쪽을 권리로 보면 이쪽이 의무고, 이쪽을 의무를 보면 이쪽이 이제 권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 계약, 그러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채권 계약이죠. 여기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면 갑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을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계약, 뭐 같은 말, 채무 계약 같은 말이에요. 권리 입장에서는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고 의무 입장은 채무가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장 쉬운 게 매매니까 매매. 자, 채권 계약의 대표가 매매 계약이. 자, 갑이 항상 채권 계약은 1월 1일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파는 것을 매도라 그래. 팔겠다. 그럼 우리 좋다. 내가 1억에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청약과 성을 합치하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이 집을 팔겠다 그랬으니까 의무는 집을 이전해 줄 의무죠. 집이 바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 재산권 이전 채무. 자, 매수인은 돈 1억 주겠다 그랬죠? 1억. 그러니까 돈 대금 취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한 개의 매매 계약으로 2개의 의무가 발생하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방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의무를 자 반대로 바꾸면 권리로 바꾸면 되겠죠. 이쪽에서는 의무지만 이쪽에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이건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매도인의 권리는 돈 달라는 청구권, 즉 대금 취급 청구권. 이게 이제 채권이고 이게 채무죠. 그러면 매수인의 이제 권리는 이 사람의 의무가 권리죠. 재산권 이전 청구권. 자, 이렇게 이제 채권과 채무는 서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채권이 있다가 쌍무 채권. 둘 다 채무가 쌍무 채무가. 자, 그럼 계약은 언제 이행해야 되죠? 이행기에 이행해야죠. 이행기를 만약에 갑과 을이 2월 1일로 정했다면 2월 1일 날 갑은 재산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해주죠.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을 동시이행이라 그래요. 같이 이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동시에 갑이 을에게 재산권 이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어른 대금 1억을 지급하면 이제 목적 달성이니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돼요. 문제는 이제, 자, 갑이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해준다. 채무불이행이죠. 자, 채무불이행을 하면 손해배상으로 바뀝니다. 채무불이행, 그럼 물론 무슨 채무로 바뀐다?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의무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1. 계약의 개념은 1. 광이, 넓을 광자야. 넓은 뜻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 자, 그러면 광의의 계약은 계약을 해가지고 권리가 발생하면 다 광의의 계약이죠. 물건이 발생하면 물권 계약,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 계약, 가족권이 발생하면 가족법상 계약, 뭐 준물권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죠.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 민법이죠.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가 나오면 뭘로 바꿔? 효과 그러면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를 의미하며 합치,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 채권계약,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채권 양도에 관한 준물권계약, 혼인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 등등등을 포함하는 넓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반대로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보통 계약 그러면 채권계약을 의미해요. 자, 그럼 가로열고 3번 내려오면 협의의 계약의 구성 요소죠. 협의의 계약이 뭐라고 그랬죠? 채권계약은 1.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갑의 청약과 을의 성락이니까 당사자가 두 사람 이상이죠. 복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당사의 의사의 합치 같은 말 뭐죠? 합의, 청약과 성락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채권 발생 원인도 크게 1. 기억.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은 보통 계약으로 발생합니다. 청약과 성락의 합치죠. 두 번째, 법률의 규정으로 채권 발생하는 게 불법행위, 그러면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채권 채무. 부당이득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의무, 사무관리입니다. 다음 2번 계약자의 원칙. 자, 계약자의 원칙은 제한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가려고 이번에 내용 4개. 자, 계약자의 원칙은 갑이 을과 청약하고요. 성락하고 합치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죠. 4가지. 가끔 출제하죠. 자, 1번에 체결의 자유입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거냐 안 할 거나 자유죠. 두 번째 줄 무슨 자유와 무슨 자유가 되겠어요? 청약의 자유, 성락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다음 이번에 내용 결정의 자유는 100만 원에 팔 것이냐 1000만 원에 팔 것이냐 공짜로 줄 것이냐 내용 결정의 자유입니다. 다음 3번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야. 을하고 계약할 거냐 병하고 계약할 거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마지막 4번에 방식의 자유입니다. 구두계약이 원칙이에요.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 없고 구두계약이 원칙입니다. 4개. 계약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제한은 뭐 시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쭉 지나갑니다. 약관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424쪽으로 424쪽 그 3번에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3.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은 민법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유명계약 같은 말 유명 이름이 있다. 자, 그 다음 반대말이 비전형계약은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무명계약이라 그럽니다. 무명계약이 훨씬 많아요. 가수도 유명가수보다 무명가수가 많듯이. 자, 우리 민법에 자 종래에는 전형계약이 14종이었어요. 근데 한 개 더 들어갔죠. 이제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으로 더 들어가서 1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 1. 민법 채권 강론에 정한 14종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그래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매매, 교환, 청여 등등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그래요. 요 15개를 빼고 나머지 계약은 전부 무명계약, 비전형계약이라 그래요. 우리 담보물건도 전형담보물건이 민법에 있는 담보물건 뭐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 이런 것을 전형담보물건이라 그래. 이름 있다 그래서 유명담보물건. 자, 비전형담보물건 우리 전번주에 배웠죠? 자, 가등기담보법에 나오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런 것을 비전형담보, 무명담보라 그래요. 그와 똑같아요. 그 밑에 이번에 15종의 전형적인 계약이 있는데 그건 아직 몰라도 좋아요. 그 4번에 기타에서 화해, 조합, 현상하고 줄거면서 여행 계약이 한 개 추가됐습니다. 이제 15종이 됐습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매매계약, 청여계약, 교환계약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넘겨주는 계약, 매매계약, 청여계약, 교환계약이고 그 다음에 재산권을 이용하는 계약이 빌리는 거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세 번째 노무계약이 고용, 도급, 임치 등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고 일단 1번에 재산권 이전하는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이 우리 시험 범위죠. 자, 여기서 매매, 청여, 교환의 차이점은 자, 매매 계약은 적어도 유상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는 유상 계약입니다. 청여 계약은 공짜로 재산권 넘기는 무상 계약입니다. 무상 계약. 자, 교환 계약도 유상은 유상인데 나중에 나와 금전이 아닌 재산권 주는 계약입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권 이전 계약이 교환 계약이에요. 자, 밑에 이번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요건 기억해야 합니다. 1. 쌍무계약은 쌍방, 갑을 두 사람 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둘 다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매매계약 나왔죠.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뭘 지급해야죠?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이게 쌍무계약이 됩니다. 자, 거기 좀 줄 긋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뒤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다음에 여행계약도 쌍무계약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행계약,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 잘라주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음에 종신정기금을 넣으세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요 네 가지는 유상인 때는 쌍무계약이 됩니다. 자, 쌍무계약을 일단 외울게. 자, 일단 세 개를 먼저 외운다. 쌍무계약. 우리 시험 범위가 뭐라 그랬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다 쌍무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 다 쌍무계약이고 오른쪽에 2번 편무계약은 어느 한쪽만 의무 부담한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라 그래. 자, 둘 다 의무가 아니고 한쪽만 의무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두 번째 줄 청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가 편무계약입니다. 이 세 개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청여는 청여자만 의무가 있어요. 자, 청여계약은 공짜로 재산권 이전해 주는 계약이 청여계약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애한테 용돈 주는 계약이 청여계약이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을 사용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친구한테 볼펜이나 연필 빌려주는 계약이 사용대차 계약이고 그다음에 현상 광고는 광고를 광고를 내는 계약이 현상 광고입니다. 근데 간첩 신고하면 5천만 원 주겠다. 집 나간 개 찾아주면 200만 원 주겠다. 이런 것을 현상 광고 계약.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얼마 준다? 현상 광고 계약입니다. 광고 낸 사람, 그걸 광고주라 그래. 광고주만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개새끼 찾아줄 의무 없고 로또 복권 살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시 간다. 편무는 정의어는 누구만 의무자죠? 정의어자. 사용대차는 사용대주, 빌려주는 대주. 현상광고는 광고자, 같은 말 광고주만 의무자니까 편무계약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게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의금은 무상일 때는 편무계약입니다. 아직 몰라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구별실익은 그걸 조심하고 쌍무계약에서는 양채무, 두 개의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 자, 인과관계, 의존관계 같은 말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문제되나 심표. 편무계약에는 요 두 가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쌍무계약에는 뭐가 문제된다고?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에는 요 두 가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요.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아직까지. 자, 무슨 계약의 특징이다?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다음 3번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자, 유상계약은 경제적인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자, 유상계약 보죠.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인 손실, 즉 경제적 출연을 하는 경우를 유상계약이라 그래. 경제적인 뭔가 주는 걸 출연이라 그래요.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100% 유상계약입니다. 자, 그러나 네 번째 줄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자, 쌍무계약은 100% 뭐라고요? 유상계약입니다. 다음 유상계약, 요 매매, 교환, 임대차도 이것도 유상입니다. 쌍무니까 100% 유상이에요. 쌍무 유상이에요. 우리 시험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고 유상계약. 반대 2번 무상계약은 무상 공짜로 주는 계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주는 계약이 무상계약이에요. 공짜. 그 두 가지 정여하고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계약이에요. 자, 정여는 무상으로 재산권 주는 계약,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자, 무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정여하고 사용대차입니다. 자, 3번의 구별실익은 자, 이번에 2번입니다. 유상계약에는 자,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되므로 심표 담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무상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아직 담보 책임이 뭔지는 몰라도 좋아요. 유상계약에는 뭐가 발생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무상계약은 담보 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같이. 4번에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입니다. 자, 낙성계약은 청약과 자, 낙성은 청약에 대해서 성락. 자, 이 낙자야 낙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청약과 성락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낙성입니다. 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그러고, 낙성계약은요, 현상 광고를 제외한 전형계약은 전부 모두 다 낙성계약입니다. 자, 낙성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읽어보죠. 세 번째 줄은 합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자, 급부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급부라 그래요. 행위를 완료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은 일정한 급부가 완료돼야 돼요. 자, 요물계약은 줄거져 있죠. 현상광고는 로또에 당첨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대신 변제가 완료되어야 성립합니다. 자, 해약금 아니고 계약금으로 바꾸세요. 계약금 계약. 해자를 개자로 바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통장에 꽂혀야 성립한다. 그 세 개만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지우세요. 보증금 계약은 낙성도 되고 요물도 가능합니다. 자, 세 개 지금 바로 외운다. 요물 계약이 뭐라고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그 세 가지는 요물 계약입니다. 나머지는 다 낙성 계약이야. 다음 5번에 계속적 계약은 급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을 계속적 계약. 한 번만 급부하면 끝나는 걸 일시적 계약이라 그래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빌려주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뭐 돈 빌려주는 계약, 쌀 빌려주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계약. 임대차. 고용, 임치 등등등이 계속적 계약이고 그 일시적 계약 적어보세요. 일시적 계약은 뭐네요? 매매, 교환, 증여 등. 매매, 교환, 증여 등을 일시적 계약이라 그래요. 자, 매매는 한 번 돈만 주면 끝나죠. 교환도 마찬가지고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참고해서 그 밑에 계속적 계약의 대표적인 애 하나 적죠. 임대차 생각하면 돼. 자, 계속적 계약에서는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니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하면 해지로서 계약을 소멸시켜요. 해지에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계속적 계약의 특징입니다. 해지입니다. 해지. 일시적 계약은 해제가 되고. 자, 그럼 우리 시험 범위 정리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 세 가지 뭐라고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요 공통점이 첫째 쌍무계약이에요. 쌍무니까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매매계약 애우러 간다. 매매계약. 자, 의무를 애워줘야 돼. 쌍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아까 했죠? 매도인의 의무는 뭐였죠? 매도인의 의무는 자, 집을 판다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 돈 줘야죠? 대금 돈, 대금 취급 의무.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이제 쌍방 다 의무니까 쌍무계약이라 그래. 다음 교환은 교환자를 어느 한쪽, 이쪽을 일방이라 그러고 한쪽을 타방이라 그럽니다.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나는 이 건물을 줄 테니까 나는 돈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교환이죠. 자, 교환은 둘 다 이거 금전이 아니죠. 이것도 금전이 아니잖아. 두 사람 다 일방, 타방, 쌍방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 의무입니다. 갑도 금전이 아닌 건물 이전 의무. 을은 금전이 아닌 땅 이전 의무니까. 매매와 차이는, 매매는 매수인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금전을 지급해야 돼요. 교환은 금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입니다. 둘 다 쌍무죠. 그 다음 임대차 가죠. 임대차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자,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 자, 유상이니까 이 사람은 빌려줄 의무. 자, 용익 시켜줄 의무죠. 용익 사용 수익시킬 의무. 이 사람은 자, 잘 사용했으니까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차임 지급 의무. 여기서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일 수도 있고 쌀 한 가마일 수도 있고 도지는 우리 쌀 주자 쌀 한 가.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자, 간다. 쌍무계약인데 반대급부가 매매는 반드시 뭐에 하나한다? 금전에 하나한다. 교환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금전이 아니어야 된다. 다음에 임대차의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고 쌀일 수도 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금전에 하나하는 것은 뭐죠? 매매. 금전이 아니어야 된다. 교환. 금전일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닐 수도 있다.
차임입니다. 자, 그리고 교환하고 매매하고 교환은 재산권 이전 의무야. 근데 임대차는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재산권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용 수익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무계약 정리됐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봤는데 뭐는 아니다? 편무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내요. 그 다음 다 경제적인 출연을 하고 있죠? 유상계약이야. 자, 여기서 경제적 출연, 갑은 재산권 이전, 을은 돈 지급, 갑도 돈이 아닌 재산권 이전, 돈이 아닌 재산권 이전. 이거는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을 빌려주는 거고 차임직업이니까 유상계약입니다. 반대 뭐가 아니다? 무상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죠. 다음에 청약과 성락의 합치, 청약과 성락의 합치니까 낙성계약입니다. 뭐가 아니다? 요물이 아니다.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아까 요물계약은 3개밖에 없었잖아. 뭐였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밖에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청약과 성락 합치로 서면 적을 필요 없어.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구두계약이 원칙이야. 분료식이 반대, 요식이 아니다. 방식이 필요 없어요. 암기할 때 이제 쌍유낙불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쌍유낙불계약, 쌍유낙불계약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매매하고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야. 한 번만 이행하면 목적 달성입니다. 일시적 계약이기 때문에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해가지고 계약을 소멸시켜. 매매도 해제, 교환도 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임대차는 차임을 2기 연체하면 맞죠? 해지, 이거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해서 계약을 소멸시킵니다.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매매하고 교환은 뭐 한다? 해제. 임대차는 해지 이렇게 돼. 임대차를 해지야. 임대차 해제 그러면 안 돼요. 해제 그럼 일을 확 해제해 버려요. 해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아직도 공인중개사 소장하는 사람이 뭐 임대차를 해제한 일을 확 제해버려. 누구한테 배워서 왜? 김 씨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유모 씨한테 배워서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해지라 그랬어. 이게 입에 이제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계약법에서 기본 용어니까. 자, 오른쪽에 2절에 계약의 성립 가봅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였고, 그러니까 계약법은요, 일단 용어만 정리하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게 동시행항변권이 뭐냐, 위험부담 뭐냐, 이런 거지. 해제가 뭐냐,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가 뭐냐, 그거 가는 거예요, 이제. 물권법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럼 가보죠. 계약의 성립. 자, 일단 무조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채권이 생략되어 있고, 채권 채무계약의 성립. 성립하는 모습이 3가지예요. 1. 원칙, 예외, 예외겠죠. 원칙은 이제 청약과 성락의 합치죠. 합치는 자,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교재는 없지만 시간적 합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청약이 2개 있는 거,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교차 청약. 그 다음은 청약은 있는데 성락이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마치 성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외고 여기서 단문제. 그 다음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해소시키는 해소 방법. 즉 소멸시키는 방법. 이거 이제 바로 아까 해제하고 해지 이렇게 배우는 여기까지 총론입니다. 5문제. 얼마나 쉬워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죠. 오른쪽에. 자, 2절 계약의 성립에서 1. 계약 성립 요건 합의의 동을 합의. 합의는 뭐가 자, 청약과 성락의 합치죠. 자, 읽어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제 계약법에서 당사자는 매매란 뭐죠?
매도인과 매수인, 교환이라면 일방, 타방, 임대차라면 임대인, 임차인, 여기 이제 당사자란 말이야. 근데 물권법에서는 당사자가 뭐죠? 무슨 설정자, 무슨 권자, 여기 당사자죠. 그런 게 자꾸 이제 대입하면 돼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만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은 반대라는 거죠. 자, 청약하고 성락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도 반대로 가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이렇게 됐다. 이게 수요곡선이야. 우하향, 이런 공급곡선이죠. 공급, 수요. 그러니까 수요곡선 이거 뭐죠? 수요곡선 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가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 이런 말 쓰죠, 그죠? 그거야. 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예요. 공급의 변화 맞아요. 자, 수요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이 가격 이외의 상황이 변하는 거죠, 그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하고. 자, 그래서 하여간 반대는 대립이라는 겁니다. 대립. 대립 때는 어차피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합의. 자, 그 다음 이 합의의 요건 두 개. 1. 객관적 합치. 이퀄 같은 말 적으세요. 객관적 합치는 내용적 합치입니다. 내용적 합치. 내용적 합치. 그러니까 계약법 공부할 때는 매매 가지고 공부하면 제일 편합니다. 자,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그럼 을이 얼마에 사겠다 그래야 돼? 1억에 사겠다 그래야지. 을이 9천만 원에 사겠다. 이거는 내용이 불합치죠? 계약 불성립이죠. 불합치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객관적 합치라 그래. 내용적 합치.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분에 관해 의사의 합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부분. 그 중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요 부분이 바로 채권 채무죠. 중요 부분. 그 줄거져 있네요.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합치돼야 되겠고, 임대차에서는 임차 목적물과 차임이 합치돼야 됩니다. 자, 주관적 합치로 갑니다. 이제 다음 2번에 주관적 합치 이퀄 주관적 합치는 사람의 합치. 자, 청약자와 성락자가 합치돼야 돼. 모든 계약의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팔겠다 그러면 을이 사겠다 이래야 되죠. 근데 엉뚱하게 갖고 병이 사겠다 이러면 주관적 불합치입니다. 다음 2번 주관적 합치 뒤에다 3번에 적어보세요. 시간적 합치라고 하죠. 시간적 합치도 같이 갑니다. 시간이 합치돼야 돼요. 감남이 을녀에게 우리 혼인하자 그러면 을녀가 알았다 혼인하자 이래야 되는데 을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혼인할 수가 없죠. 시간적 합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합치? 객관, 주관, 시간적 합치가 있어야 돼. 이번에 합치가 없는 걸 불합이라 그래. 불합이는 땡땡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자, 불합이는 의사표시에 합치가 없는 것으로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불합의는 계약의 불성립으로 되며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효나 취소는 성립된 이후의 문제야.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불성립이니까 무효 문제도 취소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불합의 유형은 자, 뭐 두 개로 나누지만 출제는 그렇게 안 해요. 용어 정리하면 돼. 자, 갑이 자, 이 불합의를 자, 갑과 을이 알고 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을 의식적 불합의 또는 안불합의라고 하죠. 알고 있다. 안불합의. 모르고 있다.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겨진 불합의. 둘 다 알았든 몰랐든 둘 다 계약 불성립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1번의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당사자가 의사의 불합치를 알고 있는 것,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불합의, 알고 있는 불합의. 다음 예컨대 나오죠.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성락한 경우는 의식적 불합이죠. 1억에 판다 그랬는데 9,500에 사겠다. 이거는 의식적 불합입니다. 이번에 무의식적 불합의는 모르고 있는 숨겨진 불합의는 불합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갑이 12번지를 염두에 두고 내 땅을 사라라고 했는데 을은 갑이 21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21번지를 염두에 두고 사겠다고 매수의 의사표시하면 두 사람 다 계약이 성립한 걸로 알고 있죠. 사실은 성립해서 안 했어요. 한 사람은 21이고 한 사람은 12번지잖아.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로 계약이 불성립. 이렇게 출제 안 해요. 예를 낼 때도 출제는 이 저자도 지금 헤매고 있어요. 무의식적 불합의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갑이 이 땅을 $1,000에 팔겠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좋다. 내가 이 땅을 똑같이 100번지입니다. 내가 $1,000에 사겠다 이렇게 됐어요. 합치야 불합치야? 합치야 불합치야? 합치됐죠, 그죠? 합치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홍콩 달러고 얘는 미국 달러입니다. 합치야 불합치야? 불합치죠.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는 아메리카 달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의식적 불합이라 그래요.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3번에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은 총칙에서 착오를 배우면 돼요. 일단 왼쪽에 불합의는 계약 불성립이죠. 오른쪽에 착오는요, 맨 밑에 줄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요. 불합의는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했어요? 불성립했어요? 불성립이야.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착오는요, 계약은 이미 성립했고 나중에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 109조라고 하나 적어놓고 총칙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원칙으로 갑니다. 이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에 이걸 원칙이라고 적어. 원칙. 청약과 성락. 그러면 1번에 그 청약의 의의는 가끔 냅니다.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성락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줄 것이에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요겁니다. 일방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야.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 1,000만이면 1,000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내가 우리 땅 팔겠다.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확정적 의사표시야. 그래서 갑이 딱 청약을 해놓으면, 청약이 딱 도달이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청약을 철회를 못해요.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딱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을이 사겠다, 안 사겠다는 것은 상대방, 즉 성락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요. 을이 사겠다 그러면 계약 성립하고, 안 사겠다 하면 계약 불성립이 되는 거죠. 청약자는 철회를 못합니다. 이 확정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가 철회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시간적 합시가 여기서 중요해요. 언제까지냐?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성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성락 기간 내에는 처리를 못해요. 성락 기간 내에는. 시간적 합치 때문에 그래. 그런가 보죠. 동그라미 1.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이번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인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대표적인 청약은 자판기 설치 기억하세요? 청약은 공부할 때 대표적인 걸 뭘 공부하라고? 자동 판매기 설치입니다.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야. 자판기 설치하면 길거리 가던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성락을 하잖아요. 자동 판매기 설치입니다. 자판기에 보면 가격 정해져 있잖아요. 200이면 200, 300이면 300, 500이면 500. 거기 보죠. 예컨대 자동 판매기 설치는 자판기 주인은 성약자가 되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다음 3번 청약 내용은 확정될 수 있어요. 확정. 그 밑에 3번에 청약의 유인과 유인은 꼬시는 게 유인이에요. 유인은 꾀를 유쳐.
자, 유인은 확정되지 않은 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청약 유인은 그 밑에 이제 청약 유인은 보죠. 구별. 타인을 꼬셔서 유인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요. 자, 청약을 유인하면 조심하셔야 돼. 유인은 자, 갑이 청약 유인을 했어요. 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우리 구인 광고 같은 거죠. 떨이요, 떨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구인 꼬임을 당한 자가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인한 사람이 성낙해 줘야죠. 반드시 청약하고는 반대죠, 그죠? 아까 청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철회 못하니까 이제 성낙하면 계약 성립하는 거야. 유인은 꼬신 사람이 뭘 해야 돼? 성낙을 해야 계약 성립하죠.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그럼 밑에 참고 청약의 유인과 청약 보세요. 대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인입니다. 보면 구인 광고, 사람 구하는 광고, 물품 판매 광고, 상품 목록 제시, 기차 시간표 제시, 새빵 광고 등은 청약의 유인입니다. 확정 안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가격이 딱 확정되어 있는 자판기 설치, 정찰 상품을 붙인 상품 진열. 자, 정찰대 진열은 청약입니다.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정차도 버스 가격은 딱 정해져 있죠? 청약입니다. 다음, 청약의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죠. 자,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입니다.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만약에 편지로 청약했어요. 근데 1월 5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5일 날 도달한 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해. 청약 효력 발생하면 철회 못한다는 거죠. 효력 발생. 자, 청약은 상대방이 뭐한 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동그라미 2번에 청약의 구속력. 자, 기억.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같이 청약이 딱 도달하게 되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 그래.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도달되고 나면 처리 못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그러면 청약은 언제까지 처리 못하느냐? 존속기간 같은 말 성낙할 수 있는 적격입니다. 땡땡.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게 되면 그 철회가 제한되는 청약의 구속력 줄고 나간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한해서만 성립합니다. 자, 그럼 청약의 존속기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우리 조문집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집을 보면 661페이지 보세요. 부록 661페이지 찾았습니까? 661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자 527조 계약 청약의 구속력 나오죠. 계약의 청약은 이를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철회 못한다고? 도달하면 이거 빠져 있는 거야.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면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청약자가 철회 못해. 그럼 철회 못하면 언제까지냐? 528조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자, 그거 펴놓고요. 갑의 청약이 을에게 딱 도달했어요. 그럼 이제 갑은 청약을 철회를 못합니다. 그 철회 못하는 기간이 두 가지인데 갑이 을에게 자 1월 1일 날 청약해놓고는 도달은 1월 한 3일 날 도달했다고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성낙해달라고 성낙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낙기간 예컨대 2월 말 기간 정했다. 그러면 이 성낙기간 동안에는 처리를 못해요. 네, 이 사람이 성낙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성낙기간 안 정했어요. 정하지 않고 청약만 했다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을이 성낙 여부를 생각해보고 도달시킬 만한 기간. 그러니까 약 한 일주일 생각하면 돼.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 성낙 기간을 정했다면 요
2월 말로 정했다면 2월 말까지 성락이 도달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이쪽에서는 성락 적격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청약의 구속력 기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 요걸 기억해야 된다. 자, 좋은 보러 간다. 528초. 제1항. 제목이 뭐야? 성락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2월 말로 정했어요. 제1항. 성락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갑이 그 성락 기간 내에 성락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고로 시간적 불합치로 계약 불성립이 되는 거야. 성락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그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돼. 다음 529조 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성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성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출가 무슨 기간이야?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성락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 기간이 두 가지죠. 성락 기간을 정했다. 무슨 기간? 성락 기간.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바로 청약의 존속 기간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이번에 성락으로 오죠. 자, 성락은 이제 대답하는 게 성락입니다. 자, 오른쪽에 성락의 의. 자, 성락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 갑에 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거 조심할게. 아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락은 아니야. 성락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한테만 해야 돼. 왜? 주관적 합치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 합치.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 성락은 특정의 청약자 갑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락은 무효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주관적 합치 때문에 그래. 주관적 합치.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성락은 청약의 내용 일치하여야 하며 이게 무슨 합치죠? 객관적 합치. 그리고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성락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시간적 합치죠. 성락은 항상 청약과 무슨 합치?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를 시켜야 되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성락은 특정된 청약자한테 해야 되고 만약에 1억에 판다 그러면 얼마에 산다 그래야 돼? 1억에 산다고 객관적 합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락 기간을 만약에 2월 말로 정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성락이 도달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성락자는 계약 자유 원칙상 성락의 의무는 없습니다. 성락의 자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다. 제한이 없어요. 불료식행입니다. 다음 5번에 성락은 의사표시죠.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의사표시가 나오면 명백하게 하는 걸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해요. 우리 제스처로 하는 게 묵시적이죠. 자, 이번에 성락 적격입니다. 자, 성락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성락행위제야 되죠. 아까 했던 겁니다. 1번에 성락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기억. 성락은 청약자가 정한 그 기간 2월 말 내에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되지 않으면 무효예요. 자, 그 정도 하나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성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언제까지죠?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 기억해야죠. 기억. 성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약 일주일 상당한 기간 내에 성락 통지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다음에 3번 내려오죠. 성락의 효력 발생은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문제 갑니다. 대화자 사이의 성립은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도달주의. 자, 원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도달한 때. 자, 그러면 자, 계약에서는 요 개념을 좀 정리하죠. 자,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청약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또 마찬가지 성낙도 의사표시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은 도달주의가 원칙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 발생. 근데 이 두 사람이 청약자와 성낙자가 자, 도달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 금방 도달하는 것을 대화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을 격지자라 그럽니다. 격지.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야. 도달하는데 시간이 금방 도달하면 무슨 자? 대화자. 시간이 좀 걸리면 격지자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서 이 시간적 개념이에요. 거리적 개념이 아니야. 갑은 서울에 살고 을은 부산에 삽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거리적으로는 격지자야. 이 거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갑과 을이 자, 전화로 청약과 성낙가 뭐가 된다? 대화자라는 거죠. 전화가 더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근데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이상 걸리죠? 격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화자와 격지자는 시간적 개념이지 거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대화자라면 금방 도달하니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도달한 때. 대화자는. 그 밑에 2번. 대화자 사이의 계약 성립은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근데 1번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자, 요겁니다. 자, 격지자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격지자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근데 1월 5일 날 도달했는데, 자, 1월 말까지, 1월 30일까지 성납 기간을 정해서 우리 집 한다고 청약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삽니다. 근데 갑이 이제 격지자예요. 편지로 가. 자, 1월 20일 날 발송을 하면 성낙을 발송했어요. 발송해가지고 편지가 1월 한 25일 날 도달했네요. 그러면 성낙 기간 내에 도달했죠? 요때는 격지자니까 발송한 때 요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격지자 사이에는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기 위해서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위로 올라간다. 1.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다면 시기라고 적어. 시기. 격지자의 계약 성립 시기 중에 표시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낙 통지만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여 도달주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한 때. 뭘 발송한 때? 성낙 통지 발송입니다. 청약 통지 발송이 아니고, 자, 조문 531조 와보세요. 조문 531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뭐한 때? 발송한 때. 뭘 발송한 때? 성낙 통지 발송입니다. 청약 통지 발송이 아니고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대표적인 예외죠.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33조 제목이 뭐죠? 교차 청약 보세요. 당사자 간의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때는 양청약이 줄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언제? 양청약이 도달한 때. 그 다음에 532조 의사실현 나옵니다. 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성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성낙에 주고 나간다. 성낙에 의사표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 있는 때 성립을 한다. 그 두 개는 예외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는 뭐와 뭐의 합치로 계약 성립했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했어. 무슨 합치?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로 성립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 잘하면 성락이 도달된 때, 격지자라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청약이야. 갑도 청약이고 을도 청약이라는 거죠. 이거는 양청약 도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른쪽에 가보세요. 3번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자, 1.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갑니다. 교차 청약 이거죠. 자, 갑이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매도하겠다고 청약을 했어요. 원래는 을이 뭐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사겠다고 성락을 해야 되죠. 을이 우연이란 말을 많이 넣습니다. 되게 우연히 이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을이 갑한테 너네 집 내가 1억에 살게, 매수하겠다고 을도 청약을 한 거예요. 형식 논리적으로는 갑도 청약, 을도 청약이니까 계약 성립 안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한 사람은 판다 그랬고 한 사람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사고 판다 그러니까 1억의 집 한 채잖아. 계약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청약과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는 거죠. 예컨대 이 청약은 1월 2일 날 도달됐고 이 청약도 1월 2일 하면 1월 2일. 근데 이거는 1월 2일 날 도달됐는데 이거는 1월 5일이라면 둘 다 도달해야 되니까 늦은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이게 교차 청약. 가보죠. 1. 의. 당사자의 내용이 같아야 돼. 같은 내용을 가진 청약을 서로 한 경우를 교차 청약이라 그래요. 얘는 조금 이제 설명된 거고. 2. 계약 성립 시기 기억해야죠. 교차 청약, 양청약. 한글로 적으면 두 개의 청약이죠. 두 청약이 상대방의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것도 밑에 한편 양 당사자의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시간이 다른 때 도달하면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야 됩니다. 양 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마지막 2번을 3번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은 땡땡 적어봐요. 단골 고객 사이에 많아요. 단골들 사이에 많은 게 의사 실현입니다. 자, 의사 실현 가보죠. 갑은 낚시광이에요. 갑은 낚시광입니다. 자, 낚시광은 누구를 더 좋아해? 자기 와이프보다 누구를 더 좋아한다 그래요? 에? 자기 와이프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낚시광이 아니에요. 물고기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에? 낚시광은 누구를 더 좋아해? 에? 지렁이를 더 좋아합니다. 지렁이를. 에? 자기 와이프는 일주일에 손 한 번 안 잡아주면서 지렁이는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잡아주잖아요. 지렁이에 미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맨날 어른이 이제 민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날 잠자고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금요일 날 딱 전화합니다. 민박집에다가 맨날 101호에 잠을 자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요번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민박에 청약을 딱 했는데 도달 딱 하자마자 예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탁 나가버렸어요. 배터리 나가니까 성락 못했죠. 그죠? 계약 성립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뭐 해야 돼? 청약과 성락이 합치돼. 성락이 없잖아. 그러나 이제 단골이니까 을이 이제 민박하러 오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민박집 101호 방 청소를 하게 됩니다. 방 청소를 하는 행위, 요 행위 속에는 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락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마음속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청소하는 행위한테 이걸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뭔 안 해도 성락이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래요. 자, 갑니다. 의. 청약자가 성락 통지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렸거나 또는 관습 같은 말, 관행에 의해서 성락의 통지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 왜? 단골이니까. 그런 단골 고객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락의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인정되는 사실이 대표인 애가 호텔이나
방 청소행위 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주관적으로 안 때가 아니고요. 그 밑에 이 계약 성립 시기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객관적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며 그 사실 안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안 때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성립해요. 그 얘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의사실현 보죠. 청약자가 보낸 물품을 소비하거나 또는 쓰기 시작한 때, 요때 계약 성립했죠. 자, 나한테 물건이 왔어요. 내가 그 물건 사기 싫으면 뭐 해야 돼? 반송해야 되죠, 그죠? 반품해야 되는데 반품 안 하고 내 이름을 적었다. 내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한 때. 주차장에 주차를 딱 했어요. 말 안 해도 계약 성립했습니다. 다음, 청약한 목적물을 제작하기 시작한 행위한 때 등등이 계약 성립합니다. 맨 밑에 줄 주의할 점은 청약자가 이 객관적 사실을 인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 필요 없어요. 이런 행위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학습 보세요. 다음 장 넘어보면 자,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계약은 객관적 사실이죠.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 은행에다가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의사실현으로 계약 성립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되게 이제 횡령해도 계약 성립한다는 거야. 금융기관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했더라도 예금계약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언제 계약 성립했다고? 돈을 받아서 확인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성립 모습 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물건을 다 마쳤고, 자, 일단 아까 우리 시험 범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은 무슨 계약이죠? 쌍유, 납불 계약. 반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고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만약에 갑이 채무 불이행하거나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상대방이 뭐 한다? 해제해서 계약을 소멸시킵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이 뭐 한다? 해지해서 계약을 소멸시킵니다. 자,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약을 성립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원칙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 무슨 합치?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합치.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양청약이만 한 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 청약만 있고 성락은 없는데 성락으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실의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단골에게 많다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게 이제 원칙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약은 요 세 가지 중 한 개가 있으면 성립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 실상 과실 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내일 쉬시고 토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집합금융법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